거대한 이글루처럼 보이십니까? 아닙니다. 여기는 우리나라 역사의 영원한 이방인 가야 10여 개국 중에 대가야가 있었던 경북 고령입니다. 기록이 없어 우리에게 더더욱 신비하게 다가오는 나라 가야, 그 중에 이 땅 위에 펼쳐진 대가야의 지하세계, 지하왕국입니다. 그 왕국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지하왕국으로 들어갔습니다. 먼저 이 지하세계, 이 왕국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만나봐야 되겠죠? 바로 지금 여기 주석실에 계신 저분이 이 지하세계의 주인공입니다. 목관 안에 지금 계신데요, 그 당시 대가야의 옷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장품들 그대로 원형 그대로 발굴 당시 그대로 여기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. 주석실 안에를 보면 이 주인공 말고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. 바로 이 사람들이 같이 순장된 사람들이죠. 이 당시에는 순장자의 숫자, 그것이 바로 권력의 상징이라고 하는데요. 이 안에는 지금 총 35명의 순장자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. 우리가 그 사이에 잘못 알고 있었던 순장에 대한 지식, 상식. 우리가 순장 그러면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막 생매장을 하니까 막 거기서 사람들 반항도 하고 막 슬퍼 울고 하는데요. 자,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다. 아시죠? 왜 잘못된 걸까요? 문제입니다. 지금 같이 순장되어 있는 저 마네킹 모형이 바로 그 정답입니다. 저 마네킹의 표정, 그리고 저 지금 누워있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. 만약에 생매장을 당했다면 특히 유골이 저렇게 가지런히 발굴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생매장 그 고통 때문에 막 온몸을 땅속에서 그 뒤틀을 거 아니에요. 대가야 고분에서는 이렇게 순장자들이 모두 가지런히 편안한 모습으로 발굴이 됐습니다. 물론 순장은 자신의 생명만큼 다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슬픈 일이긴 하지만 절대로 살아있는 채로 묻는 그런 잔인한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. 자, 그런 많은 분들이 또 아니 그런데 저건 마네킹 아니냐, 마네킹이니까. 아닙니다. 13호 부석실에 있는 인골 역시 한눈에 봐도 가지런히 발굴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인골 그리고 또 인골에 따라서 만든 정교한 마네킹,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다 그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. 이어지는 또 하나의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. 남자일까요, 여자일까요? 성별 구분. 아, 진짜 문제 좋죠? 좀 어려우시죠? 힌트를 드리면 유골, 인골의 특정 부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럼 많은 분들이 아, 그렇지, 갈비뼈 생각하시죠? 갈비뼈. 네, 남자 여자 갈비뼈 숫자가 다르다.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. 그거는 신화의 영역입니다.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과학의 영역인데요. 우리 골반뼈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. 여성은 자궁이 있고 임신과 출산을 하기 때문에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남자와 다르게 골반의 이 각도가 약 20도 정도 더 벌어진다고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발굴된 인골의 골반뼈를 보고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100%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야, 정말 이 유골 하나하나가 이제 신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? 자,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이어지는 궁금증 또 하나. 또 유골이 보입니다. 자, 그럼 이번에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. 난이도 진짜 장난 아닙니다. 저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? 몇 살일까요? 어린아이일지 아니면 20대일지 50대일지 70대일지. 자, 저 유골은 지금 나는 몇 살이요?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. 재밌죠? 유골을 통해서 나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. 바로 어금니의 유무와 그 다음에는 이 역시 대퇴부 골반뼈의 이 물렁뼈 부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아마도 우리가 왜 나이 들면 아우 삭신이야, 아우 쑤셔가, 아이고 도가니야 이러잖아요. 저 유골이 당시 이곳에 순장 당할 때 나이가 몇 살쯤이었다라는 거 역시 이것도 100%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. 요즘 인기 있는 법의학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시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하죠. 뭐 비단 시신뿐이겠습니까? 이렇게 1500년 전의 유골도 50대 남성, 20대 여성, 뭐 10대 소녀 2명,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랍니다. 진짜 유골도 신기하지 않습니까? 재밌죠? 주인공의 무덤 주석실에서도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. 당시 주인공인 왕은 저렇게 목관을 썼고
순장자들은 관을 쓰지 않았다. 그걸 또 어떻게 하냐고요? 주인공 옆에서만 이 꺽쇠라고 하는 쇠가 나옵니다. 이 나무 있는 거요. 거물목 같은 거죠. 그 꺽쇠, 그 조그만 요 하나가 그 당시 대가야 매장 문화를 알려주는 겁니다. 주인공은 목관으로 모셔라. 지금 보면 저 철로 된 갑옷, 정말 몸에 착 맞는, 요즘 말로 하면 뭐죠? 저 정도면 이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아주 슬림핏의 갑옷을 입고 있는데요. 요즘 우리가 그런 말 안 해요? 아, 수트발 좋다. 아마 이때는 서로 전장터에서 아, 저쪽은 이 갑옷발 좋은데? 이런 말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. 네, 아직 이거는 끊임없이 이어지고요. 이렇게 시선을 확 잡아 끄는 게 바로 요거 야광조개입니다. 야광조개로 만든 국자. 이걸 보면서 감탄들을 하시죠. 야, 조개도 먹고 그 껍질을 국자로도 쓰고 완벽한 재활용이다. 뭐 이런 재활용 정신도 좋지만요. 특히 중요한 건 이 야광조개는 일본 오키나와 쪽에서만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. 당시 대가야는 일본 오키나와 쪽하고 아주 활발한 교류를 했다. 경북 고령에 있는 지산동 대가야 고분 중에 제44호분 모형관. 자, 이 안에는요 정말 발굴 당시를 1:1 실축으로 완벽하게, 옛날 카피 생각나시죠? 또 하나의 원본입니다. 이 땅속 지하세계, 지하의 왕국은 대가야 시절 아이러니하게도 땅에서,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, 산 꼭대기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가장 높은 곳에 구현된 가장 어두운 지하세계라. 이거 무슨 마치 CF의 유명한 카피 같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그 이유가 좀 궁금하시죠? 가자, 저 높은 곳을 향하여.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의 특징, 그 산 아래에서는 이게 무슨 고분이 오래 요만해 하던 게 점점 이 산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고분이 크고 웅장해집니다.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권력자들이, 서열이 높은 권력자의 무덤일 것 같은데요. 아니 그럼 그래도 그렇지, 아무리 백성이라도 이거 진짜 국민 인권 침해 아니야?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. 가야 사람들은 왜 돌아가신 조상을 모시고 이렇게 힘들게 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야만 됐을까요? 정상에 가면 조금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네, 역시 가자, 저 높은 곳을 향하여. 지산동 고분군 산 꼭대기 정상, 가장 큰 고분이니까 그때 당시 아마 최고 권력자의 무덤, 왕릉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힘들게 이 산 꼭대기까지 와서 산 위에 이렇게 또 하나의 산을 더 만들었을까요? 그 이유는 딱 세 가지라고 합니다. 그 첫 번째는요, 바로 여기서 대가야 사람들의 내세관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망자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.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 최고의 명당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산 위에 정말 산을 하나 더 만들었으니까 저 밑에 백성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더 우러러 봐야 되겠습니까?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죠. 절대적인 왕권의 상징.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. 그 당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, 이 사이에서 또 똑같이 패권 경쟁을 하던 대가야에게 있어서 무서운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신라가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다고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신라에게 보내는 경고장인 거죠. 우리도 어마어마한 패권 국가다 라는 그 상징을 바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. 다시금 그 또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느끼게 됩니다. 역사는 결코 이유 없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고요. 너무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.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, 오늘.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? 구독할게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땅기. 여러분 빨리 구독, 좋아요, 댓글. 다음에